중국의 입장에서도 야 저거 뭐 별거 아니잖아. 중국 돈은 기축 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에 주가 폭락을 하고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너희들 이상하네 하고 공매도를 할 것 같은 태도와 발언을 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킹달러의 미래라는 묵직한 책을 가지고 오신 저자님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수님 혹시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우라고 합니다. 서강대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2019년부터 김정우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유기업원장을 했었고 또 연세대 교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최근에 쓴 것이 킹달러의 미래, 그 이전에는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었고요. 글로벌 경제하고 국제 금융, 또 부동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금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아이고, 네,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말씀 속에서도 되게 옆집에 계시는 우리 이웃 아저씨 같다 이런 느낌도 들 만큼 또 친근하고. 이곳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저씨고. 어르신이라고. 아닙니다. 굉장히 그리고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굉장히 앞서가셨네요. 별 말씀요. 저는 1년 됐는데. 그러셨어요.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뭐 아마추어죠. 뭐 했다고 할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을요. 자, 이 킹달러의 시대 최근에 출간됐잖아요. 네. 킹달러의 미래죠. 네. 이 책을 가지고 봤을 때 22년에 정말 킹달러라는 단어가 훼손같이 탁 등장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단어가 많이 주목했는데 향후에도 미래는 킹달러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뭐 당분간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구독자분들이 참 이 내용 달러 네. 패권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 저희 구독자들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궁금하시죠. 예, 정말 많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는데 일부라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킹달러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이 있으시다면요. 저도 달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네. 이거 달러의 세상이 바뀐다는데 네. 위안화가 한때는 달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처럼 기세가 등등했었는데 네. 위안화가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들어서 다시 조금 뜨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그 역사를 쭉 훑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달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달러 패권이 시작된 게 1944년 네.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맞아요. 하는 것이 성립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근본위제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금 1온스당 37.5달러인가 예. 그거로 딱 이게 비율을 정해놓고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네.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죠. 네. 다른 나라들은 미국 달러하고 교환 비율을 정해라. 네.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근본위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이 돈 가치가 떨어질 거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1944년, 45년이에요. 그런데 1950년대부터 그것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뭐 트리피네 딜레마니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네, 기본적으로 어떤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면 그 통화는 세계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 돌아다니다 보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1971년에 달러가 붕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금과의 교환을 중단해 버리잖아요. 네. 이건 정말 일종의 폭력이었어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예.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고 예.
야, 이젠 달러가 끝났어. 누구나 다 그렇게 믿었죠. 네. 그런데 웬걸? 계속 달러는 센 거예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달러밖에는 믿을 게 없다고 해서 네. 소위 외환보유고니 뭐 이런 거를 구성할 때 여전히 달러를 갖다가 쌓아놓고 네. 국제 거래를 할 때도 달러를 계속 쓰고 예. 그게 하나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예. 어. 그런 게 거의 한 10년마다 한 번씩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 달러 무너질 거야. 달러 무너질 거야.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거는 미국발이잖아요. 네네. 미국의 은행들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망가져야 되죠. 예. 그럼 당연히 달러도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게 뜰 거야. 그래서 푸틴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야 이건 위헌화의 시대야. 아. 달러 이제 너희들 물러가.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아닌 다른 걸로 하자. 그래서 뭐 그 IMF의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거 역할을 늘려야 한다느니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 그때도 여전히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냥 달러의 세상이 이어진 거예요. 네. 네. 이게 궁금해지죠. 예, 그게 예. 정말 궁금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책까지 쓰게 됐네요. 그러셨군요. 아. 출판사 사장님이 예. 쓰라고 독촉을 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배경도 있으시지만 또 더군다나 근래 뭐 2023년 들어서 네. 뭐 미국 은행 파산이라든가 예, 또 오늘도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네. 인수된다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좀 자존심을 구겼다. 예.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렇죠. 중국은 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달러 네.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 준비해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지금 23년 현재 네. 이 달러, 킹달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예. 더 이렇게 샘솟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네요. 미국이 예. 예전에 미국이 아닌 겁니다. 네, 예. 쉽게 말해서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예. 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네. 예전에는 뭐 완전히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던 나라였는데 네.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 가서 큰 소리 좀 친단 말이에요. 반도체 가지고 큰 소리 좀 치고 배터리 가지고 큰 소리 좀 치고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아주 단적으로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예. 네, 예전의 미국이 아니고 미국에 필적할 만한 나라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 경제력으로 보면 예. 특히 제조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죠. 제조 능력 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아이디어, 기술 이런 것에서는 훨씬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네.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네. 뭐 새로운 기술을 실험실에서 개발해낸다든가 이런 거는 최고인데 네. 하지만 현장에서 공장에서 무언가를 제조해내는 능력은 중국이 최고죠. 그렇죠.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걸 제조해내는 능력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야 저거 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들이 네. 많이 드는 것이고 예. 당연히 미국 돈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대안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예. 없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 돈이 대안이냐? 네. 누가 중국 돈을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겠어요? 생각해 보면 어떤 나라가 지금 브라질이 그러고 뭐 러시아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죠. 네, 네. 러시아는 왜냐하면 달러를 쓸 수 없으니까 네. 아예 그냥 다 제재를 당해가지고 네. 그들이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 6천억 달러 중에 3천억 달러가 묶여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도저히 쓸 수 없는 나라예요, 러시아는. 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달러를 쳐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네. 러시아고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도 뭐 중국 돈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네. 하지만 대다수의 다른 나라들에서 중국 돈을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는다 또는 중국 돈으로 내가 외화 예금을 한다? 그럴 사람 거의 없을걸요.
왜냐하면 네. 환전이 당장 어렵고 그거는 네. 늘 어떤 규제가 닥쳐올지 알 수가 없고 네. 예측 불가인 거죠. 네네. 거기다가 도대체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오리무중인 거예요. 중국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 그런 돈을 어떻게 믿겠냐. 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중국이 자기들 돈을 국제통화,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 자유화를 조금씩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5년에 주가 폭락을 하고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너희들 이상하네 하고 공매도를 할 것 같은 공매도 공격을 할 것 같은 태도와 발언을 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돌변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금융 규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돈은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위신으로 봤을 때는 기축통화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축통화가 된 다음의 사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기축통화가 되고 나면 달러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달러처럼 된다는 얘기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미국을 보시면 예. 지난 30년 적자죠. 동안 예. 계속 경상수지 계속 적자예요. 적자죠. 예. 중국은 예. 경상수지 흑자,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네. 그걸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걸로 공장도 돌리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역 적자로 간다? 네. 그러면 중국은 견디기가 힘든 거죠. 공장을 돌리기도 쉽지 않고. 네. 그러면 서비스업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서비스업은 산업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칼 막스 때부터 그래 왔었고. 네. 네.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도 네. 공장을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공장을 돌려야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줄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거고 위안화로 표시된 수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예. 네,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통화,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기축통화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려면 수출을 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네. 중국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나라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일본이 한때 일본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를 띄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기축통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일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그 나라도 수출하고 싶어 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예, 우리나라도 수출하고 싶어 하는 나라. 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엄청나게 수출하고 싶어 하는 나라이죠. 네. 자기 나라 안에서 모든 걸 만들고 싶어 하는 나라인 것이고 네, 네. 수입은 원치 않고 네.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되면 엄청난 수입을 해야 돼요. 네. 수입을 해야만 그 수입 대금이 세계로 나가서 세상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네. 중국은 그걸 할 수 없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를 비롯한 뭐 네.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쭙고 싶어집니다. 이게 저희 채널, 그러니까 제 채널의 네.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질문만 드리기보다는 네. 대담에 예. 가깝게 네. 노력하는 과정인 건데 제가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 그 정황도 굉장히 납득이 가고요. 네. 근데 제가 그동안에 갔던 다른 생각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좀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 구조를 대외 거래 중심이었다가 내수 경제 중심으로 좀 바꾸고 있고요. 네. 그쪽에 더 많은 예. 소비 진작이나 그러니까 네. 수출보다는 소비 진작 이런 네. 방식으로 자립 경제가 가능한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중국이 가장 먼저 이 CBDC죠. 그러니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DCEP이죠. DCEP을 런칭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야욕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도 있고, 또 하나는 근래 들어서 또 러시아, 중동 이들 국가들끼리 또 동맹국을 결성하면서 중국 위안화로 좀 결제할 것을 좀 강요하고도 있고, 외환보유고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어제 또 확인했거든요. BIS에서 그 통계가 발표가 되잖아요. 세계 이 지급결제 통화에서 원래 200% 기준인데 이 통계는, 왜냐하면 수출입의 느낌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100%로 환산해야 이해가 쉬우니까 미국의 비중이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22년까지도. 근데 중국이 0%에서 지금 나름 3%대 후반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정황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야심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거든요. 교수님 혹시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거기 동의해요. 그러세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야심인 거죠. 그들의 다른 야심은 또 뭐냐면 소위 쌍순환 경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수를 키우겠다는 건데 내수를 키우겠다는 이야기는 수입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고 수출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수출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을 줄이겠다. 특히 서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방 자기들이 전쟁 상대국인 미국 또 유럽 국가들하고는 어떻게든 끊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게 쌍순환 경제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야욕도 분명히 있는데. 기축통화국 멋있잖아요. 멋있습니다. 그거는 자존심.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중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다. 그럼 돈도 세계 최고여야지 뭐 때문에 달러를 쓰느냐라고 하는 야심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서방 국가들한테 의존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방 국가는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야심이 있는 거예요. 두 개는 서로 상충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은 어떠신지 좀 한번 또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그 크게 이제 지정학적으로 좀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책에서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탈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비롯한 중국계 우방국들로부터 공장을 이탈시키는 소위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요즘엔 또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자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자국과 친한 친교 관계에 있는 국가들로 공장을 좀 이전시키는 그런 현상 속에서 중국이 예전처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장악할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수출도 예전만큼 녹록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둘이 분절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스스로 소비 중심의 국가로 성장하자. 그리고 지금처럼 수출,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축통화국으로 성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 혹시 교수님의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중국이